자, 교재는 129페이지. 자, 결과적 가중범위입니다. 조문 보시게 되면 결과로 인하여 형일 중하죄, 이게 결과적 가중범위고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 중한죄로 벌하는 거예요. 예견 가능성 여부를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이제 종류가 나와 있죠? 진정, 부진정. 부진정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부터 먼저 볼게요. 자, 도표가 중요한데 현행법상의 결과적 가중범, 특히 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있지? 이 중자가 붙은 거, 그 다음에 방화, 일수, 공집방, 그 다음에 교통방해. 그렇죠?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외가 있어요. 중체포 감금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보질 않아요. 됐는가? 자, 밑에 판결로 보시면 특수 공집방 동그라미 치시고 치상죄는 부진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앞에 올라가시죠. 자, 은봉한 방화 사건 나왔네요. 별표. 무지 중요하죠. 자, 현주 건조물 요 방화 치사상죄는 과실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인 거예요. 이런 죄 없어요. 현주 건조물 방화, 살인죄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고 치사죄가 되는 치사죄. 현행법상 없기 때문에 이 치사상죄라는 말은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위다. 이런 말이에요. 자, 올라갈게요. 갑은 사찰주지 때문에 자신의 가족이 거주하여던 은봉함에서 쫓겨난 데 대하여 원한을 품고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00시 30분경에 을의 집에 침입하였다. 이랬어요. 근데 을은 없고 그 병과 딸 ABC가 깨어서 큰딸 A가 자신을 알아보므로, 그쵸? 이 두 사람이 알아봤어요. 처하고 큰딸 A가 알아본 거예요. 이 두 아이는 이제 자고 있었고, 그래서 이 친구가 방망이를 갖고 와서 여기 병과 A 동그라미를 때렸고 실신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석유를 뿌리고 성냥불을 켜대어서 집을 전석해 하였다. 일단 끊어봐요. 여기서 성냥불을 켜대었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살인고의죠. 살인고의를 가지고 성냥불을 켜대었다 이런 말이에요. 누구를 죽이려고? 이 두 사람 죽이려고. 됐습니까? 그래서 죽었죠. 그래서 현주 건조물 방화 살인죄가 될 것 같은데 살인죄가 없어요. 치사죄가. 여기서 빨간색으로 사람 동그라미 치시고, 이 사람이 누군 거예요? 적으세요. 병하고 A였다는 거죠. A. 그랬을 때 답이 뭐예요? 방화 치사죄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에요. 방화죄하고 살인죄의 상경경 결합하면 틀려요. 이것이 틀려요. 방화 치사죄 일죄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 됐지? 자, 밑에 다시 올라가 볼까? 자, 이제 누가 남았어요? 둘이 남았지. 자, 여기서 BC 동그라미. BC 이제 둘이 깼어요. 깨서 이제 탈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방문 앞에 버티어 섰다. 이게 뭐예요? 살인고의가 생겨난 거지. 그래서 결국 타 죽었어요. 자, 이때 BC 주측이 뭘까요? 하는 것인데 판례 2번 볼게요. 여기서 사람들 동그라미, 피해자들 동그라미. 피해자가 누군데? 가로 열고 B하고 C다 이런 말. 자, 그랬을 때는 일단 불을 놨잖아요. 불을 놓은 곳은 이제 방화죄 하나, 그 다음에 버티어 쓴 것이 살인죄 하나. 그래서 고의 각각 있지? 방화죄 고의 있고 살인죄 고의 있다 보니까 실체적 경합범이다 이런 말. 잘 받으시고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죄수 볼게요. 죄수 무지 중요합니다. 별표 치시고, 그 다음에 밑에 강도 사건 별표 치시고. 문제집 가면 이 부분 빠지는 부분이 없어요. 엄청나게 잘 나와요. 갑은 자기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그 아버지하고 동생 병을 살인하기 위하여 두루마리 화장지를 말아서 구멍을 통하여 장롱 속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불을 붙여서 불이 번지자 그것을 빠져나옴으로써 질식사하게 하였다. 이때 갑의 주측이 뭘까요? 하는 거야. 자, 노트 펴볼게요. 자, 이 집이 있네요. 자기네 집이야, 그치? 이 큰아들이란 놈이 살인고의를 갖고 아버지가 있고 동생이 있는 집에 불을 질렀다. 자, 아버지 타 죽고 동생 타 죽은 거야. 각각 볼까요? 자, 일단 불을 질렀죠. 불을 질러서 아버지를 태워 죽였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죄가 돼?
현주 건조물 존속 방화 치사죄 이런 죄 들어봤어? 안 들어봤죠? 그래서 그런 죄가 없기 때문에 현주 건조물 일단 불 질렀으니까 불을 질러서 태워 죽였잖아. 방화 치사죄가 된다. 방화 치사죄. 살인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방화 치사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방화 치사죄에는 아버지가 타 죽었단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빼주는 거야. 옆으로 빼요. 빼서 존속 살인죄를 따로 만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다시 보세요. 갑이 아버지를 태워 죽이려고 불질렀지. 불질른 것이 뭐지? 행위가 한 개다, 한 개. 나중에 죄수론 할 때 배울 텐데, 행위가 한 개인데 죄가 두 개다. 이것을 상상적 경합,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방화치사죄가 되고 존속살해가 되는데, 행위가 한 개다 보니까 이 두 개의 죄는 뭐가 있다? 상상적 경합이다. 이런 말이야. 자, 그러면 상상적 경합은 형법 제40조에 따라서 가장 중한 죄로 처벌하거든? 그러면 방화치사죄가 중한가? 존속살해죄가 중한가? 어떤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 사건이 터졌을 때에는 존속살해죄가 형이 더 높았어요. 존속살해죄 형이 사형 무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월등히 무겁기 때문에 결국 존속살해죄로 처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행법에 이게 맞느냐? 현행법에는 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존속살해죄가 사형 무기 7년으로 돼 있거든. 7년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자격정지가 병과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살인죄는 자격정지 병과 제도가 있어요. 근데 방화죄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거지. 여긴 자격정지가 없어요. 그러면 두 개 중에서 뭐가 무거운가? 그렇지. 오늘날에도 자격정지가 병과되어 있는 존속살해가 더 무겁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존속살해죄로 처벌을 받지. 이것이 법원지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알아두세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살인고의를 갖고 불로 태워 죽였다라고 했을 때는 방화치사죄 플러스 존속살해죄가 되는데 양죄의 두 가지가 다 되고 이 두 가지 죄는 상상적 경합이 성립을 한다. 이게 성립이야, 성립. 성립은 이 두 죄의 상경으로 성립해야 되는데 처벌은 어떻게 한다? 형이 무거운 존속살해죄로 처벌을 한다는 것을 꼭 좀 알아두셔야 돼. 아시겠죠? 자, 그게 바로 교재를 가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교재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서 요 아버지 나와 있지? 세 번째 줄에 빨간색으로 존속 동그라미.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지 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잖아. 근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 이 사람이 아버지였다면 존속살인죄하고 현지 건조물 방화치사죄가 되는데 행위가 한 개다 보니까 상경 처리가 된다. 처벌은 어떻게 한다? 형이 중한 존속살인죄로 처벌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때 잘 보세요. 이 사람이 누구였다면? 사람이 아버지였다면 두 개의 죄가 다 되고 상경 처리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됐을까? 자, 그러면 동생 볼게요. 동생. 자, 동생 볼게요. 자, 형이란 사람이 살인고의를 갖고 동생이 있는 집에 불 질러서 태워 죽였습니다. 자, 동생이 타 죽었다는 거예요. 동생이 타 죽었습니다. 그럼 뭐가 되지? 여러분, 동생 살인죄를 들어봤어? 동생 살인죄가 어디 있어? 우리 형법에. 보통 살인죄가 있지. 보통 살인죄. 보통 살인죄 속에는 동생이 타 죽었다는 것이 여기 투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일단 사람을 불에 태워 죽였잖아요. 그치? 집을 태워서 죽였잖아. 현지 건조물 방화 치사죄가 된다. 치사죄. 근데 이 치사죄 쪽에 누가 들어가 있다고요? 사람이 들어가 있다고요. 사람이 누가 포함되어 있지? 동생이 포함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동생을 태워 죽인 것은 현지 건조물 방화 치사죄 이 1점밖에 안 돼. 1점밖에 안 돼. 다시 한번. 아버지를 태워 죽인 것은 방화 치사죄 플러스 존속살인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이 되고 처벌은 존속살인죄로 처벌된다. 그러나 동생을 태워 죽인 것은 방화치사죄 1죄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가 보시면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만약에 동생이었다면 그렇지? 동생이었다면 현지 건조물 방화치사죄 1죄입니다. 1죄로 끝나요. 근데 이 동생이 아니라 아버지였다면 두 개의 죄가 성립하고 무거운 존속살인죄로 처벌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지? 자, 밑에 강도 사건. 자, 갑은 을에 침입하였고 재물을 강취했다. 자, 이 밑에 그림 그려보세요. 밑에 그림을 그려보시면 자, 집안채를 그려요. 집안채를 따라 그리세요. 이렇게.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을 결박하고 재물을 뺏었다. 이 갑의 신분은 뭐지? 갑은 강도지. 을로부터 재물을 뺏었으니까 이제 강도라는 신분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 다음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도망가려고 하니까 을이 나를 알아요. 그러면 을은 신고하겠지. 그럼 나는 체포되겠지? 깜빵가 살겠지. 그럼 안 되겠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때 이 사람을 가만히 놔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뭐라 그래? 신고하는 것이 두려워서 살인 고의를 갖고 불질렀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살인 고의를 갖고 이렇게 고의를 갖고 불을 질렀다. 결국 이 사람은 불에 타 죽었다. 소사했다 이런 말이야. 이때 요 갑의 죄책은 무슨 죄일까? 이런 말이야. 자, 일단 잘 보셔야 돼요. 강도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사람을 태워 죽였지. 그럼 무슨 죄? 강도살인죄. 맞죠? 강도살인죄가 돼요. 근데 사람을 태워 죽일 때 뭘 갖고 태워 죽였어? 칼 갖고 찔러 죽였나? 아니잖아요. 불 갖고 태워 죽였잖아. 그치? 이건 뭐지? 현주건조물 방화 살인죄 없다 그랬어요. 치사죄가 돼. 치사죄. 그치? 방화 치사죄가 되죠. 근데 이 행위가 한 개야 두 개예요. 봐봐. 사람을 죽이려고 불로 태워 죽였잖아. 불로 태워 죽인 것이 행위가 한 개라는 거지. 한 개. 그래서 요 두 개의 죄가 다 되고 행위가 한 개다. 상상적 경합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올라가 볼게요. 강취한 후라는 말은 강도죄의 신분이 만들어졌다. 이런 말이야. 이해되시겠지? 후자라는 말을 이해 잘 하셔야 돼요. 강취했다는 말은 강도라는 신분을 만들어 놓고서 살인죄의 고의를 가지고 불러 태워 죽였다. 이런 말이야. 그랬을 때는 답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강도살인죄와 방화치사죄가 되고 행위가 불로 태워 죽인 것이 한 개니까 상상적이다. 이런 말. 상상적. 그래서 이 상상적이라는 말을 색깔칠 하셔야 돼요. 이게 아주 잘 나온다. 이것이 아주 잘 나온다. 이 말. 이것을 실체적으로 하면 틀려요. 학생들이 왜 실체적을 자꾸 그러냐면 여기 강취한 후라 했기 때문에 후자 때문에 실체적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강취한 후라는 말의 역할은 이 역할이 뭐다? 강도라는 신분을 만들어 놓고서 여기 잘 봐. 불로 태워 죽였다. 이 말. 불로 태워 죽였다. 살인고를 갖고. 즉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요 불로 태워서 죽인 부분 있지? 요 부분. 요 부분의 죄책이 뭘까 말이야. 강도 빼고 이 부분이 뭘까 이런 말이지. 이게 바로 이렇게 됩니다. 됐는가? 자, 그 다음 성립요건. 자, 맨 위에 가보시면 기수미수 불문이다 그래서 고의범이어야 되고 기수미수 불문이다. 즉 미수인 상태에서도 결과적간증범이 나온다 이런 말. 됐어요? 자, 갑은 주점 홀바닥에 을려를 넘어뜨린 다음에 강간을 하였다가 반항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 강간치상죄가 되죠? 이거 봐봐. 빨간색으로 미수에 그친 경우를 할지라도 중한 결과인 상해가 나오면 강간치상죄가 돼요. 치상죄 기수가 돼. 기수가 돼요. 이게 기본 범죄가 미수라 할지라도 중한 결과 나와버리면 강간치상죄 기수가 된다니까. 미수가 아니고. 이때 이 미수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미수범 파트 가보면 그래서 자의로란 말 쓰고 있지. 이것을 중지미수. 그 다음에 착수란 말은 착수미수. 장애미수. 그래서 그 미수가 중지미수든 장애미수든 가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 밑에 판례. 여기서 치상죄 나오지. 치상죄 미수 보시고 재물강취의 기수미수 불문한다. 그래 미수라 할지라도 상해라는 결과가 나오면 치상죄라고 하는 결과적 가정범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다음 페이지. 자, 인과관계 있어야 되겠죠. 인과관계에서 상당인과관계설입니다. 상당인과관계설. 이걸 제가 기본 강의 때 설명드렸죠. 상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인과라고 하는 것은 이퀄 조건설에서 말하는 조건인과에다가 플러스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드린 바가 있고 이 예견 가능성은 과실과 동의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됐어요? 밑에 거 이건 몰라도 돼요. 이건 학자들이 떠드는 얘기야. 이런 건 몰라도 돼요. 자, 그럼 판례 볼게요. 자, 이 판례는 강간치 할 때 나오는 판례죠. 자, 강간치상죄에서 이 상해가 나왔잖아요. 그치? 상해 다다랐다 했을 때 이 상해라는 결과는 1번, 밑에 여기 2번, 옆에 동그라미 3번. 강간죄 교재에 나와 있어요. 강간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사고,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상해, 강간을 수반하는 상해, 이 세 가지가 모두 포함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뭐 처녀와 파엘이라든지, 그치? 뭐 히스테리, 발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뭐 때려가지고 얼굴에 콧등이 막 부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상해로 들어오죠. 자, 밑에 판례 별표. 자, 볼게요. 갑은 4시경에 주점에서 종업원 A녀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서 욕설을 하다가 A녀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려서 골절 상해를 입혔다. 자, 상해를 입혔습니다. 자, 볼게요. 자, 여기 이제 홈이 주점이 있네요. 주점이 있었다. 이렇게. 주점입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친구가 A라는 여자를 때려서 상해를 입혔어요. 자, 상해가 먼저 있지. 자, 그 후에 동료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어요. 자, 어른 밖으로 나갔어요. 자, 둘만의 공간이 있는 겁니다. 이때 갑은 A녀의 상의 위쪽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지고 추행하였다 이랬어요. 그치? 그러니까 상해가 먼저 있지. 상해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한참 있다가 나중에 추행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죄가 몇 개지? 2개지. 상해죄 하나, 추행죄 하나, 2가지가 각각 된다. 경합법 이렇게 되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판결로지 2번 체크하세요. 여기 시험 나와요. 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그랬어요. 가한 다음 일단 여기서 끊어요. 그러면 폭행하여 상해했기 때문에 폭행치상죄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상해죄 고의였기 때문에 일단 상해죄가 된단 말이죠. 이건 흡수가 되어서 사라지고 상해죄만 남아버려요. 자, 그 다음 별도의 고의를 가지고 추행을 했기 때문에 이건 추행죄가 별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치? 이 상해라고 하는 것은 비골골골 상해라고 하는 것은 추행하다가 나온 게 아니잖아. 그치? 추행하다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추행치상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죄가 어떻게 됩니까? 죄가 각각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런 얘기. 1번에 안 나와요. 1번 안 나오고 2번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자, 134페이지. 자, 예견 가능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과실과 동의어다. 예견 가능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기본 범죄 행위 시에 존재해야 된다. 이걸 잘 받으셔야 됩니다. 자, 밑에 판례 별표. 무지 중요하다. 본고차. 그 다음에 사대질도 별표. 중요하다. 자, 먼저 본고차 가볼게요. 자, 본고차 보세요.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 당시에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예견셈을 쳐봐. 예견할 수 없었대요. 그러면 설령 이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인과관계 뭔데? 이 조건인 거야. 조건인 거야. 조건설에서 말하는 인과가 있다 하더라도 중한죄로 포괄할 수가 없는 거지. 예견해야지 상당 인과가 있기 때문에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지 중한죄로 벌할 수 있는 것이지. 아시겠죠? 이 판결 유지가 무지 잘 나와요. 자, 어떤 사실관계인지 볼게요. 갑은 친구와 5명과 술집에서 종업원과 더불어 밤늦도록 술을 마시고 모두 각자의 상대방과 성교까지 하였다. 성교 밑줄 그치고 동그라미 1번. 술값이 부족하여 돈을 빌리려고 일행 중 갑과 을이 함께 봉고차에 타고 갈 때 을과 성교를 한 A녀도 그 차에 편승했다. 편승 밑줄 그치고 동그라미 2번. 인데 이 편승이 자진동승이야. 자진동승. 오빠 나도 갈까? 이렇게 자진동승했다. 내가 납치한 거 아닙니다. 납치한 거 아니고 여자가 스스로 자진동승한 거예요. 자, 마주 앉아 가다가 갑이 장난삼아 유방을 만지고 A녀가 뿌리치자 치마를 걷어 올리고 구둣발로 허벅지 문지르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했다. 강제추행했지. 이게 기본범죄 행위지. 기본범죄 행위다. 이런 말. 기본범죄 행위. 이것을 뭐라 그래? 네, 기본범죄 행위. 이렇게 불러요. 자, 이 행위를 하니까 여자가 갑자기 차 문을 열고 뛰어내립니다. 이걸 예견할 수 있어? 이걸 기본범죄 행위 당시에 내가 이 추행을 하면 이 여자는 달린 차에서 뛰쳐내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예견할 수 있어? 예견 못하는 거지. 그 이유가 2가지 나와있지 여기. 성교까지 하였다. 자진동승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예견할 수 없습니다. 비록 내 파트너는 아니었어요. 딴 놈의 파트너였다 할지라도 술집 여자 비하는 거 아닙니다. 술집 여자가 뭐 남자를 가리디? 불특정 남자와 돈을 주면 불특정 남자 성교행위 해주는 게 술집 여자들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따라서 성교까지 하였고 자진동승하였고 성교까지 한 마당인데 추행한 것이 뭔 대수냐 이거지. 따라서 일반적인 사람이 봤을 때 추행을 하면 이 여자는 달린 차에서 뛰쳐내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예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예견할 수 없을 때는 중한죄로 벌할 수가 없다. 그래서 추행만 했기 때문에 추행죄만 될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강제추행 CF 하시고 강제추행 치사죄 밑줄 X 이런 말. 치사죄 하면 틀려요. 추행죄만 돼요. 삿대질 보죠.
자, 공장 직원 병이 결혼 댕기풀이로 결혼식 갔다 왔어요. 결혼 신혼여행 갔다 왔어요. 고맙다고 소주와 안주, 돼지고기를 사가지고 왔어요. 동료 직원에게 맡겨두고 갔어요. 자, 갑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자, 그 병이 왔다던데 소주와 돼지고기를 갖고 왔느냐고 물으니까 아니다. 소주만 하고 김치만 갖고 왔더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소주하고 김치만 갖고 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갑이 눈치를 채고 여기저기를 뒤지다가 보니까 이제 적발적을 갔지. 그래서 을이 마지못해 박스 안에 있던 돼지고기를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래도 돼지고기가 아니냐. 을의 얼굴에 대고 삿대질을 하였다. 삿대질 미칠 것이고. 이게 뭐지? 기본 범죄. 그쵸? 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뒷걸음질 치다가 두세 발짝 물러서다가 회전 중이던 습자형 스핑계 철받침대에 발이 걸러 넘어지면서 자, 삿대질 할 때는 뒤로 발이 걸러 넘어진다는 점에 대해서 예견을 할 수 있어요? 예견할 수 있어요. 당연히 예견이 가능하죠. 그러나 삿대질을 하게 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예견할 수 있어요? 예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에 대한 책임은 지어야 안 져요? 이 사망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거예요. 예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판결리지 볼게요. 2번만 나와요. 2번만. 자, 먼저 1번 볼까? 삿대질은 폭행이라 했잖아. 그치? 삿대질을 하면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서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다면 이 폭행과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수 있다.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조건인과. 조건설에서 말하는 조건인과를 말합니다. 상당인과 하면 틀려요. 우선 적으세요. 상당인과 하면 틀려요. 이 법원 행정고시 2007년도에 나온 기출입니다. 법원 상당인과 하면 틀리고 조건인과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됐어요? 여기서 삿대질 세번 치시고 삿대질을 하는 것을 피하고자 걸려 넘어진 정도라면 그치? 밑에 줄. 그 정도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서 두개골절로 사망한다라고 하는 점은 일반인이 예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폭행치사가 되지 않는다. 예견할 수 없다는 말은 가로고 상당인과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치사에 책임지지 않고 대신 삿대질을 했기 때문에 폭행죄로만 처벌받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 판례 전부 다 뭐다? 예견 가능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중한죄가 될 수 없는 판례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OX 가볼게요. 자, 빨간색 들어보세요. 칼을 들었어요. 칼을 들었다. 과도 동그라미. 그 다음에 시멘트벽 동그라미. 방벽 동그라미. 두개골 결손 동그라미. 화염병 투척 동그라미 쳐요. 여기 검은색 들으세요. 자, 칼을 들었어요. 칼을 들었다면 그 운전수가 어깨 부분에 찔려서 상처를 입는다는 점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해? 예견이 가능해요. 내가 찌르든 그 사람이 찌름을 당하든. 왜? 차 안이다 보니까 또 차에서 움직이잖아요. 사람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 차례 찔리든 찔림을 당하든 찌르든 충분히 누군가에 의해서는 찌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견이 가능하므로 강도치상죄가 된다. 이런 말이죠. 자, 싸움을 합니다. 시멘트 벽에 부딪히게 됐을 때는 뇌손상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지. 그쵸? 이때 뭐 고혈압을 앓았다, 지병을 앓았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시하고 인과관계를 논한다. 인과관계 파트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이기 때문에. 방벽도 마찬가지죠. 사망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고요. 두개골 결손을 가할 정도의 타격이라면 당연히 사망할 것도 예견이 가능하고요. 화염병을 던진다면 화염병 맞아서 죽을 수 있다는 점도 능히 예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부 사망에 대한 결과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이 자비 조치가 뭡니까? 특수공직방 치사상죄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판례. 자, 파란색 들어보세요. 엉덩방아 세모, 어깨쭉지 세모. 이런 것은, 자, 밑에 사망했다 하더라도, 밑에 상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예견할 수가 없다는 거야. 엉덩방아 찡 정도 툭 밀면 죽나? 어깨쭉지를 잡을 정도라면 상해를 당하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예견 가능성이 부정된다. 이런 말이. 됐는가? 여기서, 똑같아요. 외관상 건강하다, 특수체질자다, 이런 것들은 다, 절충적 상당 인과관계설이기 때문에 다 무시하시면서 그 자체를 놓고 평가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밑에 판례. 자, 여관에 투숙하였는데 별다른 저항이나 마찰 없이 성행위를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치? 이게 최초, 이게 1차지, 1차. 1차. 이게 1차 성행이라는 거지. 자, 잠시 또다시 두 번째 성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여자가, 밑에 여관 종업원에게 구조 요청까지 하였고, 밑에 방문 소리에 겁을 먹고,
강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창문을 넘어서 탈출하려고 하다가 상해를 입었다라고 했을 때 창문을 뛰쳐내린다는 점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할 수 있어? 예견할 수 없는 거지. 그럼 처음부터 발악하든지.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저항 없이 마찰 성행을 했는데 두 번째 할 때 갑자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 같은 경우 예견을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상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말. 4번은 마찬가지지. 큰 저항 없이 들어갔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쵸? 처음부터 발악하든지 안 가겠다고. 그치? 자, 소변을 보고 있는 상태였다. 들어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강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창문을 열고 뛰어내린다. 이런 것을 예견할 수 있어요? 예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상해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말. 됐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묶으시면 되겠네. 유사한 판례를 묶어볼게요. 1번, 2번 묶으시고 유사하지? 3, 4번 유사하지? 묶으시고 그 다음에 5, 6번 유사합니다. 묶으시고 자, 볼까요? 5번. 강간했지? 끝났지? 끝났어요? 강간죄 끝났어. 끝났어요. 자, 이제 피해자가 막 울어요. 타이르던 중 계속 반항함으로 순간적으로 살해의 고의가 있고 살인 고의가 있지. 그래서 목을 졸라버렸어요. 목 졸라버렸다. 한번 쳐볼게. 그러면 이건 뭐가 되지? 살인죄가 되지. 살인죄가. 그래서 앞에 강간죄 하나, 뒤에 살인죄 하나, 경합범이다. 죄가 각각된다. 경합범. 이거 아니야. 강간치사죄 하면 틀려. 아시겠어요? 결과적 가중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강간죄 하나, 살인죄 하나 각각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밑에 판례. 2번 강간했지. 지리급 파열청을 입힌 자 과거형이지. 여기까지 무슨 죄 끊어. 무슨 죄? 강간치상죄가 돼. 강간치상죄. 타일이니까 부모님한테 알리겠다 하니까 살인고의를 갖지. 그래서 어떡합니까? 목 졸랐다 세모쳐. 살인고의지? 살인죄가 되죠. 죄가 각각되지. 그래서 강간치상죄 하나, 살인죄 하나 각각된다. 경합범. 결과적 가중범 되는 거 아니에요? 강간 치사사죄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어. 이건 세모친 것은 뭐다? 별개의 고의가 있어서 별개의 죄가 된다. 이런 말이지. 자, 관련 문제. 자, 관련 문제.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문제점 이거 중요합니다. 자,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말이야. 인정해 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예, 문제점 나와있지? 상해 치사죄. 결과 나왔잖아요. 사망이라는 결과 나왔잖아. 결과 나왔기 때문에 이건 기수가. 그래서 결과적 가중범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100% 기수인 거야, 기수. 미수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기수인데 뭐. 결과가 나왔는데. 치상죄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미수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웃긴 것이 뭔지 알아요? 우리 현행법에 미수범 처벌조항이 있다는 거야. 이론상으로는 미수가 존재할 수가 없는데 실정법에는 미수가 존재하더라는 거야. 그게 여기 이건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이거를 암기를 해야 돼.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법에는 요거 알아둬. 인질치사상, 강도치사상, 해상강도치사상, 현지건조물, 일수치사상. 이거 외우셔야 돼. 딱 4개. 요게 현행법에 미술범 처벌조항이 있다는 거야. 위에 3가지가 진정결과적 가중범이고요. 일수가 뭐지?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지. 그래서 진정결과적 가중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모두 다 있어요. 조심할 게 안 있어. 일수는 있지만 방화가 없다는 거야. 방화가 없어. 그 다음 특별법에도 있다. 특별법에도 특수강간 등 치사상죄. 특수가 붙어도 되고 안 붙어도 돼요. 이 강간범죄, 강간특치상죄의 경우에 얘도 미수범 처벌조항이 있다. 이걸 다 알아두셔야 돼. 그게 시험 문제야. 자, 외우세요. 빨간색으로 드시고. 인질 동그라미, 강도 동그라미. 강도는 해상 강도 포함합니다. 일수 동그라미 경우에는 있더라. 근데 요 일수는 있지만 올라가세요. CF. 방화, 물결 표시야. 이제는 없어요. 이건 없어.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여기 특례법에서 특수강간 등 치상죄의 경우에 있어. 까지 다 알아두셔야 돼. 자, 실정법은 있다 그랬어요. 여기 있잖아. 실정법은 있다고. 그렇지만 but 인정하지 않습니다. 학자와 판례들은 실정법은 있는데 이론상은 인정하지 않는다. 판례도 실무가들도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아.
그게 교재 나와있지? 교재 부정설이다. 부정설이다. 됐나요?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돼. 요까지만 알 필요 없고. 자, 미수범 처벌조항은 뭐 나와있지? 이거 보지 말고 지울까? 이거 지우고 여기 볼까? 성폭력 처벌법에 따랐을 때 6조 1항에서 말하는 특수강간죄의 죄를 범한 자는 기수죠. 다음 미수범이지? 기수든 미수든 간에 상해를 입었다면 치상죄 뭐가 돼요? 기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기본 범죄는 기수, 미수, 불문이다. 앞에서 했잖아. 됐는가? 그 다음 밑에 줄에 미수범 처벌조항은 상해죄의 미수에 그쳤을 때 치상죄가 아니고 상해죄입니다. 상해죄의 미수에 그쳤을 때 즉 특수강간의 죄를 범하거나는 기수지. 기수. 그 다음에 미수에 그친 자가 상해죄의 고의를 가지고 상해를 입히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적용된다. 당연하겠지. 근데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 필요가 없고 요 위에 세 가지 요것만 별표 쳐주시면 되네. 공범 가보죠. 공범.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이다. 먼저 공동정범. 자, 이건 중요한데요. 볼까? 요 사실관계 볼까? 갑과 하고 을하고 뭐 했어? 상해를 공모했어. 이 병이란 놈 상해해버리자. 상해를 공모했어. 그래서 병을 만나서 맞지? 을이 병을 상해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여기서 이 을이란 사람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어? 둘이 같이 만났는데 을이 병을 때렸어. 그래서 상해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죽었어. 사망을 했다. 그러면 을은 무슨 죄가 되죠? 을은 상해치사죄가 되지. 맞지? 을은 상해치사죄가 돼요. 문제는 이 갑의 주책이 뭘까? 이런 말이야. 엥? 나오지? 이 갑에게도 과연 상해치사죄의 공범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말. 자, 판례는 될 수가 있다는 긍정설이지. 긍정설. 그 근거가 바로 뭐다? 행위 공동설적 입장에서 이걸 인정합니다. 행위 공동설이 뭔가? 그건 공범할 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근거의 내용을 대충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갑하고 을은 병을 만나서 때려야 한다. 그러니까 같이 때려야 한다. 이거 상해가 기본 범죄행위지. 갑도 때리고 을도 때리는 거지, 그치? 이거를 같이 해야 될 것. 이 상해 행위를 같이 할 것. 이걸 행위 공동이야, 행위 공동. 이 기본 범죄 행위를 공동으로 할 것. 이게 첫 번째 요건. 맞지? 기본 범죄 행위를 공동으로 할 것. 그리고 때리는 행위를 같이 할 것. 행위 공동을 할 것, 이 말이야. 결과까지 같이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사망이라는 이 결과를 같이 할 필요는 없다. 한 명만 하면 된다, 이런 말이야. 대신, 그 갑은 뭐다? 중한 결과에 대해서 뭐는 가져야 한다? 예견은 해야 된다. 네가 때리지 않았지만 예견은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해야 된다. 이게 판례. 그래서 마지막에 예견 가능성이 나오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아주 중요하다. 별표 치시고. 거기서 나오잖아, 이렇게. 상해치사죄라고 하는 결과적 가중범이지. 그 죄의 공동정범은 뭐를 같이 한다? 행위를 같이 하면 된다. 결과는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여러 사람이 상해죄의 범위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상해를 가하여 사망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돼? 상해치사죄. 그건 다른 사람 뭔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사망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했다면 상해치사죄가 된다. 예견하지 못했다면 상해치사가 안 됩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건이 다시 한번 보세요. 요건 기본 범죄 행위를 같이 할 것. 결과는 필요 없고, 그리고 중한 결과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할 것. 이 요건을 갖추게 되면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이 됩니다. 됐는가? 가볼게요. 갑은 친구 을로부터 을의 여동생을 강간한 병을 혼내주러 가자는 연락을 받고 함께 만났어요. 이때 갑이 강목으로 막 때려요. 자, 봐봐. 갑이 강목으로 병의 머리를 막 때리지. 을도 때려. 을이 부엌칼을 목에 들이대며 주먹과 발을 막 때리지. 봐봐.
어떻게 할까? 색깔 이 색깔 할까? 자, 갑이 막 때리지. 때렸어요. 을도 막 때렸지. 때리고, 갑도 때리고, 을도 때리고. 이게 바로 뭐야? 행위공동이야, 행위공동. 이게 행위공동이라는 거야. 됐어요? 자, 도망갑니다. 도망가니까 갑은 을의 뒤를 따라 병을 추격하던 중 을이 떨어뜨린 부엌칼을 소지하게 된 것을 다음 격분한 나머지 을에 의해서 붙잡힌 병의 흉부를 살인죄의 고의 없이, 그러니까 상해죄 고의라는 거야. 상해죄 고의. 상해죄의 고의를 가지고 부엌칼로 찔렀는데 죽었어요. 그럼 찔러 죽인 애는 뭐 하더니? 찔러 죽인 애는 상해죄, 살인죄 고의가 없다니까 이 사람은 상해치사죄가 되는 거지. 찔러서 사망하게 한 자는 상해치사죄가 되는 것이다. 그럼 나머지 사람은 안 찔렀잖아요. 안 찔렀지. 그럼 그 사람의 책임이 뭐가 될 거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사망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했다면 상해치사죄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칼을 들었지. 칼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칼은 자칫하다가 사람이 죽을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칼 때문에 사망에 대한 예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찌르지 아니한 자도 뭐가 된다? 상해치사죄의 공범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자, 노트 펴볼까? 노트 이거잖아. 노트 이거 아니야? 여중생 강간범 사건? 여기 갑하고 을이 있네. 처음에는 갑하고 을이 상해를 하자고 공모를 하죠. 그리고 가서 이 놀이터에서 이 세 사람이 만난다고요. 그래서 갑도 때리고 을도 막 때려요. 갑은 강목으로 때리고 을은 또 칼 갖고 막 때려요. 갑도 때리고 을도 때린다. 기본범죄행위를 지금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 행위공동설. 이해되시나? 자, 이때 병이 도망가요. 병이 도망간다고요. 쫓아갔어요. 갑이 쫓아가가지고 갑이 칼로 푹 찔러 죽여버려요. 그럼 여기서 갑이 병을 푹 찔러 죽여버렸다. 이건 무슨 죄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상해치사가 되는 거잖아요. 살인죄 고의가 없으니까. 됐나요? 그 문제는 나머지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야. 나머지 사람이. 이때 이 을은 무슨 죄가 되냐 이거예요. 을은 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서 뭐가 가능하다면 이렇게 예견이 가능하다면, 칼 때문에 예견이 가능하다면 이 찌르지 아니한 을에게도 상해치사죄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둘 다 상해치사죄. 아시겠습니까? 자, 됐고, 그 다음에 패싸움 사건도 보시면, 자, 패싸움 했지? 패싸움 동그라미. 하다 보면 칼을 들었잖아. 칼로 누가 한 사람 찔러버리잖아. 살인죄 고의 없이.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돼요? 여기 나와 있네. 둘은 공모하였다. 패싸움을 하였다. 서로 치고 맞고 때리던 중에 을이 칼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죽일 의사 없이 찔렀다는 거야. 죽일 의사 없이 찔렀다. 무슨 말이지? 살인죄의 고의 없이 찔렀다. 상해죄 고의 아니야? 죽었지? 상해치사죄. 찔른 놈이 상해치사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안 찌른 애가 있을까? 안 찌른 애. 그냥 뭐가 되지? 그렇지. 사망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친구도 상해치사죄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결과인식 필요 없어요. 결과인식 필요 없다 하더라도 예견이 가능하면 돼. 예견이 가능하면 상해치사죄의 공범 처리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방화하기로 공모했죠. 그치? 30여 명 정도가, 그치? 그래서 화염병을 막 던지는데 이때 누군가에 의해서 화상을 입습니다. 화상을 입는다. 그랬을 때는 한 사람이 던지죠. 어디 나와 있지 그게? 공격조 1인이 화염병을 던져서 이게 화상을 입는다. 한 명이 던졌어. 한 명이. 수십 명이 던졌겠지. 던졌는데 그 한 명이 던진 거에 의해서 화상을 입었어. 그럼 나머지 29명이 던졌는데 29명에 의해서 던진 것은 안 맞았잖아요. 한 명이 던진 것으로 맞았지 29명이 던진 것은 안 맞았잖아요. 안 맞았다 하더라도 화염병을 던지기로 방황하기로 공모했다는 말은 이 화염병 때문에 누군가가 다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30명 전부 다가 예견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화염병 던지는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방화치상죄의 죄책을 인정하겠다 이 말이에요. 왜? 예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30명 모두 다가 상대방 누군가가 화염병에 맞아서 화상을 입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 30명 모두 다 예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던진 놈이든 안 던진 놈이든 모두 다 방화치상죄의 죄책을 인정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은
교사 방정 가볼게요. 자,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예를 보세요. 갑이 을에게 상해를 하라고 교사를 했는데, 을이 알았대요. 을이 알아서, 근데 상해를 해야 되는데, 이를 초과해서 살인을 해버렸어. 그럼 을은 무슨 죄가 되겠니? 을은 무슨 죄가 될 것 같아요? 을은 상해치사가 되죠. 치사죄가 되는데, 이때 갑은 무슨 죄가 될 것 같아요? 그 얘기야. 됐는가? 밑에 판례 별표. 자, 노트 가볼까요? 자, 노트 가보시면 이 그림 나올 거예요. 자, A라는 사람이 C를 상해를 하라. 이 새끼 요즘 나보고 인사도 안 하는데, 병신 만들어라. 이렇게 상해죄의 고의를 갖고, 행동대장 B한테 상해를 하라고 교사를 했어. 그러니까 B가 알았대. 그렇게 하겠대. 이렇게 마음이 바뀌지. 상해죄를 결심하게 되죠. 그래서 C를 만나서 하반신을 막 찔렀어. 팍팍 찔렀는데 얘가 죽었어. 일이 커졌지. 자, 여기서 요 B는 무슨 죄가 돼요? B가 상해죄의 고의로 찔렀는데 얘가 죽었다니까? 그럼 B는 무슨 죄가 돼요? B는 상해치사죄라고 하는 결과적 가중범이 되지. 문제는 이 갑이야, A야, A. 이 A는 무슨 죄가 될 것 같아요? 이 교사범 A는 무슨 죄가 될 것 같아요? 간단하지. 교사범 A가 상해를 가할 당시에 C가 자칫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는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서 이 A가 이렇게 쭉 가지. 예견이 가능했다면 상해치사죄의 교사가 됩니다. 그러나 예견이 안 됐다, 예견을 못했다 그러면 상해죄로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견 가능성이 상당히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퀴즈 와보세요. 자,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해서 상해나 중상해를 교사했지. 병신 만들라고. 근데 이 친구가 알았다고 하면서 살인을 해버리네. 그럼 이 친구 뭐가 돼? 이 친구는 상해치사죄가 되지. 상해치사죄가. 이때 이 교사자가 교사할 당시에 중한 결과에 대해서 과실 또는 예견 가능성이 있다면 상해치사죄가 되고, 그게 없다면 상해죄만 돼. 상해죄만. 이 상해죄, 중상해죄란 말은 적으세요. 예견 X. 예견을 못했다면 상해죄로만 책임지지만 예견이 가능했다면 상해치사죄라고 하는 결과적 가중범이 된다는 판례인데 아주 중요합니다. 교사범 할 때 나옵니다. 자, 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